돌려막기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돌려막기 할 때면은 고려하시라. 회생 신청하는 데 있어서 면제재산이라는 건 뭐죠? 면제재산이라는 게 청산가치에서 뺀다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최소한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되는데,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빼서 내 재산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지만 면제재산 3천만 원이 있다면은 청산가치를 2천만 원만 본다.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 이상만 갚으면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재산들을 면제재산으로 잡나요?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자동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고, 또 신청을 통해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, 자동 면제재산 중에 가장 큰 거는 압류금지 채권이에요.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급여 중에 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. 그 사람의 기초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대표적인 압류금지 채권이고, 또 두 번째로는 신청에 의해서 면제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, 여기에도 가장 큰 줄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소액 임대차 보증금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있어요. 이런 경우는 그 금액을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 보증금이나 전세금, 어떤 뭐 소액이라고 하는데 소액이 그럼 얼마가?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5,500만 원까지,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,800만 원까지. 그 차이는 땅값에? 그 차이는 땅값에 따라서 국회가 정한 거예요.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국회가 정한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이든 반전세든 전세금이든 상관없이? 상관없이 어떤 명목의 보증금이든 그 금액까지는 면제재산이 됩니다. 이게 근데 최근에 더 오른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매년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 보증금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, 최근에 늘어난 것이 5,500만 원이고 그 전까지,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. 보통 이제 뭐 회생 신청해야겠다 이런 사람 중에서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고민 많이 하실 텐데, 웬만하면은 좀 면제될 거다.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면제가 되고요. 사실 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,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,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증금이에요. 보증금이 청산가치로 잡히면은 월 변제액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지만, 이것을 면제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월 변제액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이걸 제도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은 보증금이라도 빼서 막자,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. 개인회생 할 땐 정말 후회할 결정이죠. 그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까지는 국가가 지켜주니까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, 돌려막기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돌려막기 할 때면은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라.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해서 면제재산으로 면제재산 인정받고 개인회생 들어갔어요.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돼요. 그럼 이제 개인회생 이제 시작했으니까 집을 빼는 거죠.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빼도 상관없습니다. 5천으로 다시 좀 코인을 한다거나. 너무 극단적이거든. 코인은 안 하는 게 좋겠죠. 그래도 어쨌든 그 돈으로 뭐 빼든 뭘 하든 이거는 국가가 뭐 신경 쓰지 않는다. 신경 쓰지 않는다. 개인회생을 하게 될 때 월 변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청산가치이고, 이 청산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임차 보증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하면은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월 변제액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, 만약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보증금을 어떻게 처분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